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는 박쌤과 함께 박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기 3급 유형의 11번, 12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읽기 11번, 12번 신문 기사 내용은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다음 선택지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문장을 밑줄을 긋습니다. 세 번째, 틀리게 주어진 자료를 찾아 X를 표시합니다. 계속 반복돼서 풀고 있는데요. 11번, 12번 문제 총 53번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 풀게 된다면 대부분의 11번, 12번 문제는 모두 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으로 인한 소화기계 증후군이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식중독균이 잘 번식하고 음식이 쉽게 상해 식중독에 잘 걸린다. 식중독에 걸리면 보통 복통, 구토,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탈수증을 막으려면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어야 한다. 또한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자, 본문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지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배가 아프면 식중독이다. 오염된 음식으로 인한 거죠.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면 모두 식중독은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식중독에 잘 걸린다. 자, 여름철에는 식중독균이 잘 번식하고 음식이 쉽게 상해 식중독에 잘 걸린다. 맞네요. 식중독으로 설사를 할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수분을 자주 보충해 줘야 된다. 수분, 물이에요.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마셔야 된다. 이 안자를 빼고요. 식중독에 걸리면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됩니다. 자주 먹어야 한다.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7번. 인주시 KTX 정차역인 인주역 일대에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대규모 그린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인주역을 중심으로 혁신 창업 타운, 에너지 체험파크, 스포츠파크 등도 조성된다. 인주시는 국비 10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들여 내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인주시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인주시는 국비 15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가 100억이고요. 시비, 그 지역 청주시, 충주시처럼 시비가 50억, 합쳐서 150이죠. 합친 겁니다. 다음 2번 사업으로 인주시의 거주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증가했습니까?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기대된다. 증가했다가 아니다.
3번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그린 공원은 인주역 일대에 조성된다. 인주역 일대에 에너지를 주제로 그린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맞네요. 인주역 내 공원에 혁신창업타운, 에너지 체험파크 등이 조성된다. 인주시 내 아니고요. 어디죠? 인주역을 중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네, 드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7번.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존재한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있다. 이를 묻지마 범죄라고 한다.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사회에 동화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반감이 쌓이게 된다. 묻지마 범죄는 이러한 분노와 반감이 폭발하여 불특정 대상에게 폭행, 살인, 총기 난사, 방화 등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다. 묻지마 범죄자는 범죄 이유를 묻지 않는다. 범죄 이유를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여기 보죠. 묻지마 범죄는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발생한다. 무한 경제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생겨난다. 네, 맞네요. 묻지마 범죄의 대상은 사회에 동화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건 아니죠. 조금 드렸죠. 여기 뭐라고 되냐면 사회에 동화되는 방법을 찾지는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유는 경쟁자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거라 그랬죠?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여러 가지 타인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 쌓이게 있어서 어디죠?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9번. 은혜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7월부터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어울림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다문화가 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강좌는 전 과정이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교육 참여 기회가 적다. 그런가요? 지금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죠.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외부 전문가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우수한 프로그램이죠. 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다문화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접 찾아간다. 그냥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있죠. 직접 찾아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음 4번 다문화 가정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 및 사회 적응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 사회적 기업이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업과는 달리 기업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기업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이거 중요하네요. 자, 그럼 20번에 1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다른 방향으로 어떻죠? 투자한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는 않죠. 추구하죠. 네. 모든 사회적 기업은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 있나요? 기업은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갖추어야만 되다. 맞네요. 일반 기업은 창업 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 아니죠. 사회적 기업이란 이익을 창출 목적하는 기업과 달리 하는데요.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저소득층의 취약 계층만 고용한다. 이런 거 안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 김장을 하지 않은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을 하는 집은 지난해보다 50% 정도로 감소하여 10집 중에 5집만이 김장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이나 슈퍼마켓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김치를 살 수 있게 되면서 김장을 하지 않은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장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식구가 적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조사에 참여한 집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했다. 전화를 거는 방식, 여기 틀렸네요. 다음, 김장할 시간이 없다. 답변이 가장 많았다. 어디 볼까요? 자,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은 인터넷이나 슈퍼마켓에 언제든지 원하는 김치를 살 수 있게 되면서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이 늘었다. 언제 어디나 김치를 살 수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없네요. 네. 조사된 가구 중에 50%만이 김장을 하고 있다. 10집 중에 5집, 10집 중에 5이면 50% 반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이번 조사와 지난해 조사는 서로 다른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조사에 참여한 집으로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같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2번. 조선시대의 궁중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생겼다. 서울시에서 새로 문을 연 궁중 체험관이 바로 그곳이다. 입장료 5,000원만 내면 남녀노소 누구나 조선시대의 왕이 되어 궁궐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떡, 한과, 차 등의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체험관에는 궁중 유물과 그림도 함께 전시하여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보면 궁중체험관은 입장료는 무료이다. 어디 볼까요? 입장료 5,000원 무료 아니네요. 궁중체험관은 작년에도 인기가 많았다. 자, 작년에 뭐 있나요? 새로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궁중체험관 옆에는 조선 왕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뭐 있나요? 조선 왕실 뭐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런 말은 없네요. 궁중체험관에서 조선 왕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다. 조선시대 왕이 되어 궁궐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3번 2002년 여행 박람회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인기 여행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간으로 알뜰하게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다. 또 여행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온 듯한 재미로 느낄 수 있다. 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공연도 무료로 볼 수 있고 많은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맛을 볼 수 있다. 자, 여행 박람회에서는 여행 상품을 살 수 없다? 살 수 없나요? 저렴하게 판매한다? 살 수 있다입니다. 가격이 싼 여행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박람회를 찾는다. 알뜰하게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방문객이 인기 많다. 가격이 싸다, 알뜰하다. 돈이 적게 든다. 네, 맞겠죠? 다음 3번. 여행 박람회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공연을 볼 수 있다. 여행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요. 공연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있습니다. 다음, 여행 박람회에서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다. 이 부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4번. 최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전자담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자담배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주변 공기도 오염시킨다고 한다. 또한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 봅시다. 1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주변 공기가 오염되지 않는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 주변 공기도 오염시킨다. 그렇죠? 일반 담배에 있는 유해 물질이 전자담배에도 있다. 맞죠? 지금 어디 있나요?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전자담배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네, 맞고요.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보다 적게 피우게 된다. 적게 피운다.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고요. 최근 전자담배 소비보다 일반 담배 소비자가 늘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 서울에 네 번째 휴대폰 집단 상사가 생긴다. 2023년 시작하게 될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맞추어 이동통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집단 상사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무선 이용 통신 서비스 이외에 무선 통신, 사물 인터넷 서비스 등도 판매할 계획이다. 특별히 싼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전자기기를 많이 판매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자, 볼게요. 1번. 서울의 휴대폰 집단 상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네 번째로 만들어졌다. 이미 시작한 새 통신 서비스 때문에 휴대폰 집단 상사를 만들었다.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맞추어 지금 했죠. 여기 드렸고요. 휴대폰 집단 상사에서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어디 볼까요? 유선, 무선 통신 서비스 이외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그렇죠? 구입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맞네요. 다음, 새 집단 상사에서 판매하는 소형 전자기기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 특별히 싼 가격에 성능 좋은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강점으로 한다. 싼 가격, 비싸다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6번. 현대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매달 모아 분석하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최근에 셀피라는 단어를 선정했다. 셀피는 스스로 찍은 사진을 뜻하는 단어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셀카와 같은 말이다. 2022년 처음 등장한 셀피는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2012년부터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최근에는 자동 보정 기능이 강화된 앱을 통해 단순히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찍거나 만들 수 있다. 자, 볼게요. 셀피와 셀카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이다. 어떻다 그랬죠?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죠.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매년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분석한다. 맞나요? 자주 사용되는 보아서 분석한다. 2022년에 처음 등장한 셀피는 얘기죠. 자주 사용, 매년, 이거 아니고요. 셀피는 2012년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셀피라는 것은 언제죠? 2022년이지요. 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앱으로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다양한 이미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7번.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모습과 꾸밈 없이
변하고 있다. 이전의 집은 주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물건을 두는 의식주의 실용적인 역할이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에서 가족 간의 관계 회복, 휴식과 힐링 등 여러 가지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구의 배치나 집 내부의 색 배치 등 인테리어의 변화를 가져왔다. 자, 최근 들어 집의 실용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최근 들어서 맞나요? 이전에는 실용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어떻다죠? 실용적인 게 아니라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람이 많다. 집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꿔야 힐링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꼭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로 집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집의 모습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맞죠? 정답은 지금 3번 나왔네요. 다음은 4번. 예전부터 집에서 감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었다. 최근에는 감성적인, 예전에 이 부분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8번. 음식을 먹을 때는 30번 이상 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자극이 맛을 느끼게 되고 뇌에도 전달되어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뇌 근육이 발달해 머리가 좋아진다. 게다가 파로핀이라는 호르몬도 많이 분비되어 노화 방지에도 좋다. 뇌가 자극을 받으려면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식사에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자, 뇌가 자극을 받아야 음식을 잘 씹는다. 어디죠? 음식을 씹을 때 뇌도 전달된다. 그래서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뇌의 기능이 발달해 머리가 좋아진다. 음식을 잘 씹어야 뇌가 자극된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또 음식을 많이 씹게 되면 머리가 좋아진다. 자, 음식을 많이 씹으면 뇌 기능 발달에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 있네요. 맛을 느끼는 것과 씹는 것은 상관이 없다? 아니죠. 상관이 있다. 음식을 많이 씹으면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 어디 볼까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9번. 사과는 밤보다 아침에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아침에 먹으면 사과의 성분이 장 운동을 할 수 있게 주어 변비를 예방해 준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어서 피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와 그다음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뇌에서 작용하는 신경 물질에 도움을 주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사과는 아무 때나 먹어도 건강에 좋다.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여기 틀렸고요. 다이어트 할 때 사과가 도움이 된다. 어딨나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맞네요. 변비가 있을 때 사과를 먹으면 안 된다. 어디 있나요? 자, 찾아볼까요? 자, 장 운동을 할 수 있게 변비에 예방해 준다. 먹으면 된다. 좋다.
사과 성분이 치매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 효과가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0번.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 고양이, 돌고래는 소리를 내고 개들은 꼬리를 흔든다. 코끼리는 커다란 귀를 펄럭이면서 소리를 크게 지른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잃었을 때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우울해하기도 한다. 자, 1번 봅시다. 고양이는 즐거울 때 꼬리를 흔든다. 고양이는 소리를 내고 개들은 꼬리를 흔든다. 고양이가 아니라 개겠죠. 틀렸고요. 동물들은 친구가 죽었을 때 슬픔을 느낀다. 친구를 잃었을 때 슬픔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맞네요. 돌고래는 두려운 감정이 들면 큰 소리를 지른다. 돌고래 소리를 낸다. 어때? 즐거운 감정. 틀렸죠. 즐거운 감정. 동물은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표현하지 못한다. 아니죠. 표현하지요. 여기요. 소리를 낸다. 꼬리를 흔든다. 귀를 펄럭이다. 냅니다. 2번입니다. 다음 31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음식의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정보는 음식 자체의 색뿐만 아니라 담겨 있는 그릇의 색이나 모양, 사용하는 식기와 음식을 먹는 장소의 조명까지도 포함된다. 실험에 따르면 같은 음식도 어떤 접시에 담느냐에 따라 맛을 다르게 느낀다고 한다. 그릇의 색은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준다. 볼까요? 음식의 맛에 영향을 주면은 그릇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식의 외적인 요소는 맛과 상관이 없다. 중요하다. 맛과 상관이 있다. 여기죠. 장소에 따라 음식의 맛을 다르게 느낀다. 장소가 아니나요? 어디죠? 어떤 접시에 담느냐. 그릇이 중요하다. 음식의 맛은 그 자체의 색으로 결정된다. 음식 자체의 색뿐만 아니라 담겨진 그릇의 색이나 모양에도 포함된다. 알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2번. 아이를 낳고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이다.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5세인 영유아들은 열린 육아방에서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지역의 돌봄센터를 만들고 있다. 맞나요? 지금 여기는 서울시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아니죠. 지금은 뭐죠? 영유아 안전하게 놀이를 활동할 수 있다. 우려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요즘 부부들은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다. 그죠? 아이를 낳고 가장 큰 어려움 육아이다. 맞벌이를 하는 시대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 네, 맞죠? 돌봄 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생 아닙니다. 다음 33번. 자,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휴대폰의 편리한 기능 때문에 사람들은 잠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곤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스마트폰과 눈 사이의 거리는 30cm를 유지하고 1시간 사용 후 1, 2분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면 좋다. 또한 흔들리는 차 안이나 너무 밝은 곳에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번 스마트폰은 편리하지만 눈에는 좋지 않다. 지금 눈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스마트폰은 편리하지만 눈에는 좋지 않다. 네, 맞네요. 다음 볼게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봐야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스마트폰과 눈 사이는 30cm 유지한다죠. 손에 놓고 봐야 이거는 없습니다. 1, 2분 전도 사용하고 1시간 동안 쉰다. 반대죠. 1시간을 사용하고 1, 2분 정도 쉬는 것이 좋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죠. 뭐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아니겠죠. 네. 정답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30번까지 33번 확인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